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학부모님들이실 거예요. 자녀가 어릴 수도 있고, 자녀가 조금 더, 나이를 먹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열의 10분 다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학부모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어떤 부모가 과연 좋은 부모일까? 교육에 있어서, 특히 제가 강조하는 영어나 조기 유학, 유학, 해외 유학, 이런 거랑 좀 관련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모는 나 하나뿐이잖아요. 나랑 내 배우자일 뿐이잖아요. 그럼 어떤 부모가 그래도 조금 더 현명한 부모일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되게 꿈이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사랑한다는 내 자식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해외는 절대 생각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물론 해외에 나온다고 꼭 잘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조기 유학 나와도 정말 잘 되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크게 잡아도 20%가 넘지 않아요. 잘 된다는 개념조차도 다르겠죠. 정의조차도 개인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으로 그래도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거나, 그리고 좋은 커리어를 가지거나, 소위 말하는 행복하게 잘 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친구들이 조기 유학을 통해서 저는 최대로 잡아도 한 20%라고 봅니다.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또 어떤 경우는 조기 유학도 부모가 대부분 조기 유학은 부모가 적극적인 경우가 많죠. 자녀가 적극적인 경우는 참 드물죠. 초등학교 자녀가 조기 유학을 언급하거나 중고등학생 정도라면 그래도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어린 경우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잘 되는 확률이 의외로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와 상관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적어도 고등학교, 대학생들, 근데 심지어는 나이를 먹은 성인 자녀조차도 못 나가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왜 저 같은 경우엔 캐나다 이민 법무사이기도 하지만 해외 이민을 고려할 때도 가족의 반대로, 그러니까 가족의 반대라는 거는 본인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특히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반대로 이민의 꿈을 접는 경우들도 흔치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거죠. 굳이 왜 나가냐? 내 나라를 놔두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사는 게 가장 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편안함이 꼭 모든 거를 다 좋은 거라고, 그리고 그게 모두 전부라고 또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안타깝죠. 부모가 일단 유학이나 이런 해외살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 부모님들 중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제 또래만 해도 많습니다. 그 해외 왜 나가? 그럼 해외 나가면 뭐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 주위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잘 살펴보면 또 한국에서도 아주 또 소위 말하는 잘 나가거나 그런 분들이 그런 말 하면 그래도 당신이 잘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정도면 생각 안 해볼 이유가 제 입장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도 굳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하지만 해외 생활을 적어도 많이 해본 저로서는 한국 사람들의 일머리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공부머리도 다르고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열심히 하고 다 같이 일머리가 좋고 다 같이 센스가 좋고 하니까 나의 센스 좋으면 별로 티도 안 나죠. 그러니까 두드러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해외에서는 이 한국인의 그런 센스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그런 공부머리나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머리들이 굉장히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의외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펼쳐지거든요.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뭐 조교학 나오시는 분들도 다 자녀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조교학이란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선 희생하는 부분도 크죠. 하지만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이 뭐 내 자녀에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우리 자녀를 무조건 뭐 조교학 나와서 아니면 한국에 계셔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 뭐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게 이상할 건 없죠.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단점도 다 이해하고 다 그냥 싫은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많습니다. 요즘은 또 자녀들이 보통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오냐오냐 많이 키우죠.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싫은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럼 쓴소리는 누가 하죠? 쓴소리는 뭐 선생님이 합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도 쓴소리를 못 해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한테 쓴소리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단호한 교육 철학이 있으신 분 아니라면 요즘 환경에서 힘듭니다. 부모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아니 나도 싫은 소리 하는데 내 자녀한테 싫은 소리에 예? 감히 내 자녀에게 내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모님들도 많다고요. 그럼 그냥 사랑으로 다 좋게만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살이 해보셨잖아요. 뭐 꼭 직장 생활을 떠나서 우리 성인 돼서 사회에 나옵니다. 사회에서 다 나한테 다 나의 단점까지도 사랑해주고 다 아무 말 안 하고 다 이뻐해주고 다 칭찬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렇습니까? 택도 없죠. 예, 예, 세상 나오면 여기저기서 갈굼도 들어오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직장 생활하면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고 내가 여기까지 차 올라도 말도 못하고 여러분 연습이잖아요. 내가 맨날 잘못해도 칭찬받고 아유 우리 누구누구 오냐 다 응석 받아주고 아니 그랬는데 그렇다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예? 온통 갈굼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는 특히 한국 사회 굉장히 여러분 치열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버블 안에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뭐 이거는 꼭 조기 유학 뭐 이런 걸 떠나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제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아이를 좀 더 크게 만들려면 고생도 해봐야 되고 예 넘어져도 봐야 되고 예 상처도 나봐야 되고 예 그래야지 좀 강해지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맨날 온실 속에서만 자란 아이가 밖에 나갔을 때 비바람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저는 너무 그게 근데 그런 내 자식이 최고지. 아니, 자기 자식이 최고 아닌 사람 누구 있어? 누구 있냐고요? 다 최고지. 근데 정말 그게 내 아이를 위하는 걸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주변에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게 진짜 자식을 생각해 주는 걸까? 평생 같이 살아줄 수 있습니까? 내 자식하고? 예? 천년 만년 삽니까, 우리? 언젠가는 자식은 성인이 되면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그래도 옳은 부모가 아니라 그래도 좀 더 현명한 부모 아닐까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정말. 그리고 내 아이의 꿈을 꺾는 부모도 너무 많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온실 속에 아유 밖에 나가면 어떡해 이불 밖은 위험해 집 밖은 위험해 위험하죠. 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뭐 한없이 위험하죠. 예, 정글이죠, 정글 세상은. 하지만 여러분, 예, 아이가 꿈을 펼칠 수 있게 조금 마음을 열고, 예, 조금 더 현명하게 서포트해주는 방법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냥 어떤 분은 또 너무 심하게 또 예, 진짜 학교 선생님보다 더 갈구시는 분도 있죠. 자기 아이를.
정말 너무 매몰차게 모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또 단점은 너무 밀면은 아이가 나중에 잘 되더라도 부모 좋아 안 합니다. 부모랑 자식 간의 사이를 망치면서까지 또 뭐 그렇게 아이만 잘 되면 뭐해. 나중에 아이랑 영 끊고 살 정도면. 예. 아이가 아주 치를 떨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게 너무 푸시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해서 뭐 의사 되고 뭐 변호사 되고, 제가 의사 변호사를 얘기하는 건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사자 직업 중에 가장 그래도 예, 먼저 나오는 게 의사 변호사잖아요. 뭐 그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잖아요. 예,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그럼 뭐해? 그렇게 부모가 계속 푸시만 해서 되면 나중에 부모라면 치가 떨리는데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그러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허무한 거죠. 그러자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고 내 자녀를 독려한 건 아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독려고 자식 입장에서는 갈굼이죠, 갈굼. 정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근데 뭐 잔소리, 갈굼, 푸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지 순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중간을 잘 현명하게 우리가 줄을 타야 되는데 잘 현명하게 밀당도 잘해야 되고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 자체가 연글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이라고 뭐 다 똑똑합니까? 공부를 잘해서 똑똑하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앞을 못 보는 아이들도 있어. 그냥 지금 당장에 뭐 게임하는 것만 좋지. 그냥 지금 당장에 그 유튜브 짤 보고 부모가 싫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맨날 보고 싶은 그냥 인스타에 푹 빠져가지고 살고 그냥 아니면 뭐 친구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거 얘기하면 싫지, 듣기 싫지. 예? 잔소리 같고. 근데 여러분, 아이도 솔직히 아이도 제대로 된 아이여야 돼요. 물론 그 아이를 만드는 게 이제 또 가장 큰 그런 환경이 가정환경이죠. 가정환경. 그냥, 물론, 우리 말하는 콩가루 집안에서도 반듯한 아이가 나오기도 하지만, 솔직히 이건 뭐 통계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여러 선진국의 통계 자료만 봐도. 집안이 엉망이면 아이가 그렇게 반듯할 확률이 사실 굉장히 적어지죠. 그리고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 확률도 굉장히 커지는 거고, 이건 뭐 통계 자료에도 여러 나라에서 증명된 자료들이니까요. 예.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아이도 아이 몫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뭐 무조건 다 부모 탓이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말하는 돌연변이들도 많잖아요. 예. 부모는 되게 착실한데 아이는 정말 똘끼도 좋은 똘끼가 있지만 아주 그냥 사악한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살아보니까 부모가 엉망이면 자녀도 엉망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뭐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 아이잖아요. 내 아이를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모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될 수 있는 아이도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한국에서 축구 선수로 생활했다면 물론 뭐 지금처럼 더 잘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을까요? 예? 물론 뭐 그냥 손흥민 선수만 딱 한 명만 예를 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좀 더 꿈을 크게 갖고 그만큼의 노력이 충분히 따라야 되지만 그 노력만 한다고 될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환경이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이란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그냥 입시도 획일적이잖아요. 공부 잘하면 뭐 특목고 가야 되고 그러면 많이 의대로 빠지고 아니면 뭐 서영고로 빠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지방대 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진짜 내 꿈을 쫓아서 어떤 특정 전공 이런 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그렇게 하면 욕먹죠. 저 부모가 바보네. 애 코칭을 저렇게 한단 말이야. 저렇게 공부 잘하는 애를. 한국은 무조건 그냥 명문대잖아요. 명문대 아니면 뭐 특별한 그런 특별한 과들, 특별한 전공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한국 입시는? 뭐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있나요? 한국 입시가? 그렇다고 한국 입시가 뭐 아이들의 인성을 더, 인성 개발에 뭔가, 인성 발달에 되게 특화된 그런 좋은 환경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솔직히 좋은 학교는 몇 명밖에 못 가요. 퍼센티지로도 한 뭐 15% 가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나머지 애들은 뭐가 됩니까? 뻔히 알면서 내 자식을 그냥 푸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잘해야지. 엄마 아빠도 잘했잖아. 너도 잘해야지. 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 뭐 부모 입장에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엄마 아빠 잘 사니까. 근데 내 아이는 내 아이잖아요. 엄마 아빠랑 깜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깜냥이 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커요. 네. 여러분, 조금 더 기회가 많은 곳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한국이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 아버님이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외에서 자기가 본인이 공부해 보신, 적어도 해외 생활을 내가 부모님이 뭐 제 또래건 아니면 저보다 좀 어리건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시건 해외에서 적어도 정규 유학 생활, 즉 학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여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학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외국 교육을 한번 접해보신 분들은 확실히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거를 경험 못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경험해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나와요. 알아서 나와요. 예. 한국에 사는 교포들, 한국에서 잘 정착한 교포들도 자기가 자녀 낳으면 자녀 교육은 가능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이런 여건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자신이 생활했던 그 나라에서 시키려고 합니다. 적어도 최소 몇 년이라도. 왜냐면 알거든요. 이 한국 안에만 있으면 정말 처절해진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자꾸만 얘기해도 귀를 딱 막고, 뭐 벽에 짖어라, 예, 아니면 멍멍이야, 너는 계속 짖어라. 이렇게 되는 게, 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냐? 아니 그냥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안타까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왜 뭐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우리 엠퍼티라고 하죠. 느낄 수 있잖아. 상황을 보면서 내 주위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더 잘 될 수 있는데, 얘가 왜 여기서 똥밭에서 구르고 있나? 안쓰러울 수 있잖아요. 우리 왜 불쌍한 사람 보면 연민의 정을 느끼잖아요. 예? 도와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애들 보면은 왜 쟤 저러고 있지? 부모가 못 살지도 않아. 부모가 못 배우지도 않았어. 아이도 그렇게 못나지도 않았어. 근데 쟤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뻔한 결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뭐라고 가가지고 야 정신 차려.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미친놈 되는 거잖아요. 전 미친놈. 누가 내가 뭐 너한테 도움을 요청했니? 근데 이런 얘기를 그나마 제 채널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누굴 험담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예? 안쓰러운 분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꼭 저 아니더라도, 뭐 저만 있습니까? 기회들을 보세요. 내 자녀를 위한 기회들을. 무조건 막지만 말고, 무조건 그냥, 예?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한국에서. 그냥, 너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시도보다는 조금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조금 숨고르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맨날 말로만 글로벌. 정말로 한국 분들이 얼마나 난 글로벌하게 사는지 난 궁금합니다. 뭐 K-팝이 요즘 한류가 대세니까 글로벌해진 거 사실이에요. 뭐 한국 음식들 워낙 뭐 전 세계에 가도 뭐 요즘은 뭐 라면 봉투, 과자 봉투만 봐도 뭐 한국어들이 막 외국에 살아도 막 써 있잖아요. 심지어 그 로컬 과자인데도 한국어가 막 써 있어. 그러면 좀 더 잘 팔리는데. 근데 물론 뭐 한류가 계속 뭐 다음 세대 가서도 계속 한국이 그렇게 인정받는 나라가 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뭐 국제 정세나 대한민국의 인구나 대한민국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천년만년 그냥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되면 좋지만 뭐 천년만년 우리가 살지도 못하고요. 적어도 내 대, 다음 내 아이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는 봅니다. 저는 적어도 제 뭐 그 손주들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보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고 싶습니다. 없을지 있을지 어떤 삶을 살지 어디에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내 선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만큼은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의 깜냥이고 그 뭐 손자 손녀의 능력도 필요하겠죠.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열심히 뛴다고 뭐가 뭐 잘 되는 세상이면 부모만 뛰면 다 잘 되게요. 그렇지 않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좋은 아이가 적어도 교육적으로 공부적으로 좀 더 좋은 아이가 나오려면 부모의 그런 깨어있는 시각 그리고 부모님이 그래도 잘 가이드 해줘야지 애가 뭐 공부하는 그런 힘도 생기는 거고 좋은 학습 습관도 만들어지는 거지 자기가 혼자 그냥 뭐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듯이 되는 경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세상 살다 보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더 희박합니다. 부자들이 공부 잘하고요. 왜냐하면 서포트를 잘 해줄 수 있으니까. 더 다양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기까지 아마 영상 보시는 분이 없어. 참고로 없어. 우리 엄마나 보실지 모르겠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부자가 아닌 한국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개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만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부자만 나와. 부자만 나왔다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더 부자가 돼.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부모 얘기로 시작해서 참 제 얘기가 어떤 분들에겐 저 사람 오늘도 또 멍멍이 소리 하는구만 생각될 수 있지만 뭐 제 채널입니다. 적어도 누구한테 악담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적어도 여러분들 자녀만큼은 좀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현명한 부모가 한번 돼보자고요.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도 진심 나도 진심 한번 좀 현명한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